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파주, 그것이 알고 싶다. 파주의 부동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이 몰린 곳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로와 철도가 있고, 이 중에서 파급력이 내 소중한 자산을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교통편은 단연 철도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 확인했죠. 파주시란 어떠한 도시인가, 그리고 파주시 최근 뉴스, 더불어서 현재 철도망 교통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파주의 미래 먹거리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호선 연장과 GTX-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번 거 간단하게 써머리 할게요. 파주시란 어떠한 도시인가 살펴봤습니다. 그 면적은 서울과 안양을 더한 거 정도가 됐었고, 그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파주라고 하면은 산골짜기, 북한이랑 굉장히 가까이 연접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가깝더라. 그 내용 살펴봤더니 서북 쪽의 가장 끄트머리 쪽에 위치한 역사, 경의중앙선 임진강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니 북한까지 20km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20km라는 거리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삼성에서 김포, 광명에서 일산, 하남에서 서울시청, 송파에서 남양주 왕숙 정도가 약 20km 정도 거리더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북한 그 중심 도시가 있었더라.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었고요. 가장 끝머리에 있는 임진강 역사로부터 강남역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리더라. 체크해봤었습니다. 더불어서 파주시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거에 있어서 근거자료로서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그 부분 체크했었었죠. 국가산업단지가 2개가 있고 일반 산업단지 12곳 완료, 조성 중인 6군데가 있었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파주에서 빠져나간 지역은 화성, 평택, 청주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 도시에서 끌어당기고 있었다. 정고수 이 부분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사람이 늘어나는 곳에, 앞으로 늘어날 만한 곳에, 이러한 곳에 내 소중한 자산 묻어놓으면 재밌을 거다 말씀드렸었고요. 파주시를 대표하는 대기업 한 개가 있죠. LG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도 더욱더 많은 투자,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사업 영역을 더욱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보도자료, 이러한 내용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니 서울로서 편리한 교통편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열린 게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더라. 약 공사는 5년 정도 진행을 했고 공사 비용은 2조 119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노선도는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고, 그 일대에 최근에 굉장히 커다란 군사지역도 해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정고수의 땅 따먹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독일까 약일까, 이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주 내에 품고 있는 철도 노선은 경의중앙선밖에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GTX라는 강남 일대로 다이렉트로 꽂힐 수 있는 노선, 더불어서 3호선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입니다. 21년 1월 6일자 기사고요.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 페달 가속이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 읽어봐 드릴게요. 현대건설이 2020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는 현재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 밟아 나가겠고 2023년 말에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죠. 더불어 최근 뉴스 하나 더 볼게요. 21년 3월 14일자 기사고요. 한양수 파주시 의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의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도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하철 3호선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의원님들,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시의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주시 의회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곳 보이시는 회의록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되죠. 이곳에서 색인 검색 3호선이라고 검색 키워드를 넣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뜬 소문이 아닌, 기사로서 접하는 내용이 아닌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계자, 이분들은 어떠한 대화를 하시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남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내용을 살핀다? 이거를 두 글자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21년 1월 22일자 회의 내용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민국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시민의 10년 기다림이니 잊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대화역, 운정역, 금능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투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11월 국회 의결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3년 말 착공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GTX-A 파주 유치 성공을 경험을 담아서 3호선도 열심히 한번 땡겨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의회만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파주시를 대표하시는 시장께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공약 및 미니페스토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3호선 일산선 파주 연장 추진, 위치, 사업량, 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 거리는 7.6km, 예산은 8,383억 원이라고 선정을 하셨죠. 연차 계획은 21년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22년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달리고 계시고요. 관련 자료로서 그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작은 선, 주황색 선으로 철도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곳 일대를 3호선을 연결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움직여보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중심을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 9월 25일에 파주시와 현대건설은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업무 협약식을 맺었고 그 노선도는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곳 대화를 시작으로 총 4개 역사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뉴스들이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듯한 3개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되면은 4번째 역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허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3개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너무 서운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호선 끄트머리죠. 대화역이 이곳에 위치를 해 있고, 제가 그 역사를 중심으로 도보 10분 거리를 동그라미를 그어봤어요. 보시는 방법은 이 빨간 색깔 선이 철도가 들어가는 축이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역사가 생기는 인근에 동그라미 핑크 색깔이 그려져 있더라. 먼저 대화역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끊기기는 하는데 사실 플랫폼 자체는 앞쪽까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곳 일대가 대화역인데 앞쪽까지 주황색깔 선이 연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현재 플랫폼 끄트머리 쪽에 위치한 집원은 대화동 2328-1번지 이곳까지는 레일이 깔려져 있다. 그 위쪽에 3개 역사가 들어갈 것이고, 덕이역, 운정 1역, 운정 2역, 현재는 가칭으로 역사명이 지어져 있죠. 10분 거리 내에 현재 어떠한 부동산들이 있는지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덕이역 인근 도보 10분 거리 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혹은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인근에는 아파트는 굉장히 적은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일산 하이파크시티 3단지 파밀리아 아파트, 하이파크시티 2단지, 하이파크시티 5단지 아이파크 아파트, 하이파크시티 4단지 파밀리아 아파트 등이 위치가 되어져 있고, 사실 정고수는 아파트보다는 이 일대는 토지가 더 관심이 갑니다. 매력적인 토지 제가 섹터 한번 표기를 해봤어요. 사실 여기 산처럼 가려져 있는 이곳 일대는 군부대가 위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논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일대 섹터, 역사 들어가면은 천지개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사실 이러한 토지 대부분이 어떠한 분들이 가지고 있더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국가 땅도 있고, 두 번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원주민, 세 번째,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오늘날은 LH나 고위직들, 이러한 분들이 이런 땅들을 선점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정고수는 요 땅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다음 운정 인력입니다. 일대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빌마을 1단지 한라 비발디 센트럴파크, 한빌마을 2단지 휴먼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한빌마을 3단지 유로 아이파크 아파트, 한빌마을 6단지 휴먼시 아파트, 한올마을 3단지, 한올마을 2단지 교화산 벽산 아파트, 한올마을 7단지 3부 르네상스 아파트, 한올마을 6단지 휴먼시아, 5단지 휴먼시아,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장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운정 2역입니다. 이 일대는 더 많습니다. 가란마을 1단지 벽산 한라 아파트, 4단지 한양수자인 아파트, 2단지 휴먼시아, 3단지 동문, 9단지 남양 휴튼 아파트, 8단지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10단지 동양 엔파트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 11단지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11단지 휴먼시아, 4단지 벽산 우남 열리지 아파트, 해솔마을 3단지 운정 현대 1차 아파트, 해솔마을 1단지 두산 위브 아파트, 해솔마을 2단지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 이러한 아파트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장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저도 일산에 살다 보니 이곳 일대에 지인들을 만나러 가끔 가요. 그런데 사람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차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하철이 아직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번잡해요. 이곳에 철도가 들어올 확률이 높더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총 3개의 역사를 알아봤는데, 사실 정고수는 이 중에서도 유독 관심이 가는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다른 2개 역사 너무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역사는 파주 운정 1역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3호선이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동쪽에 1.2km 정도 떨어진 이곳 일대에 야당역이 위치가 되어져 있고, 좌측에는 GTX A 노선이 들어갑니다. 그 거리는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어쨌든 20분에서 25분 내외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가 되어져 있으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내가 한올마을 3단지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여기에서 GTX를 타러 가도 되고 3호선을 타러 가도 되고 야당역을 타러 가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리상으로 봤을 때 도보로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라는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을 해야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곳을 중심으로 양측에 괜찮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 편리한 교통편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 정고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정고수 너 하늘마을 3단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지네 아파트 홍보하려고 가격 띄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일산 대화동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TX A 노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그곳을 클릭하게 되면은 정확한 사업 목적과 효과가 나옵니다. 정확한 목적으로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통근자 교통 부담 완화 이렇게 명시를 했고, 사업 효과로서는 서울 중심으로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겠다. 더불어서 전 세계의 화두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이러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화역 인근에 살고 있는 저도 현재는 자동차를 타고 강남 일대의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는데, GTX 뚫리게 되면 차 버릴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열심히 운전하고 와서 사무실을 가느니 버스 한번 타고 가서 GTX에서 편리한 교통편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간다. 그렇게 되면 자가용이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게 GTX A 노선이더라. 그 노선도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입 아플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장은 살벌하게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보면은 이러한 사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랗게 터널을 뚫고 그 안에 덤프트럭이 열심히 흙을 나르고 있고요. 탄탄한 플랫폼으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일까요? 킨테스 정거장 어떻게 만들어질지, 대곡역 정거장, 연신내 정거장, 서울역 정거장,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운정 정거장 어떻게 만들어질지 플랫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굉장히 좋은 날씨에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펜스만 쳐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펜스 높이가 전신주 정도의 높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 민간,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기는 어려웠고, 그 펜스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죠. 강남까지 20분 시대 열리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경기권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왜 항상 강남, 여의도, 송파, 광화문을 언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과거 영상들 보시면은 왜 이러한 구조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전체가 여의도, 강남, 송파, 광화문 이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차도를 가로지르는 육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공사가 살벌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현장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일반 승용차만큼이나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로 다 닦이고 아파트 다 올라가면 그때쯤 가서 투자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보다 앞서서 먼지 많이 날리고 덤프트럭 많이 움직이고 넓은 도로에 굉장히 흙이 많은 지역이더라 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이쪽이 왜 이렇게 이러한 차량들이 많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어쩌면 남들보다 내 소중한 자산 조금 더 빨리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까마들 것만 같은 파주 운정 신도시와 GTX-A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시세를 한번 살펴보려면 현재 이 일대의 분양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일대 분양가는 4, 5억 정도, 조금 저렴한 거는 3억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 현재 시세는 A역을 중심으로 그 좌측 편에는 4억에서 5억, 크게는 6억 원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우측 편에는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3억 원대에서 크게 10억 원대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파주시가 그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장 와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 좋은 시설들이 많이 위치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그곳,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위성사진 가지고 왔어요. 조금만 무언가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부분,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이렇죠. 바로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가 저렇게 많은데 도시개발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정확한 그곳, 과거에는 공동묘지였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동묘지 어떻게 할까요? 17년도에 나온 파주시 열람 공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동패동 일원의 분묘 진행토록 해라, 이러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GTX A 노선 추진 현황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우선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에 가장 영향력이 센 기관이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년 2월 19일자고요. GTX-A는 창능력 신설과 관계없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 뉴스입니다. 21년 3월 18일자 갈 길 먼 GTX-A 공정률은 고작 10.7%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GTX-A 공정률은 1월 말 기준 609를 제외한 1에서 509 모두 공정률이 미달했다. 국토부가 정한 GTX-A 공정률 목표치는 32.15%이나 1월 말 기준으로는 12.88%, 1월 말 기준 공정률 목표치 대비 이행 실적은 10.7%로 미달됐더라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늦어졌나 봤더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유적도 발견이 되고요. 라돈도 검출이 되고요. 많은 시민들이 반대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조금 늦어질 것 같은 GTX-A 노선이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이곳 일대의 소중한 자산, 그곳 일대의 부동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로 자산 증식을 하고자 할 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분들도 계셨죠. GTX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3월 26일자고요. 수상한 땅, 공기업 사장 부인이 사니 GTX도 지나가더라. 이러한 뉴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관련하여 최근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관련 움직임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SBS에서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법관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선 고위공직자 759명 중에 토지 보유를 51%, 다주택자가 24%나 됐었고, 그 중에서 유독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친 부탁으로 대신 매입을 했고 지인과 함께 노후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다가 무산이 됐다. 투기는 아니다. 어린이 자연학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둔 땅이더라.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산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니 당해 처분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종시로 행정구역을 옮겨가면서 그곳 일대의 공무원들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을 줬었어요. 국토부 2차관께서는 2016년 세종시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도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공 팔고 강남 지켰다. 국토부 1차관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70에서 80%는 그들이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전체에 있는 자산의 70에서 80% 정도가 해당된다고 해요. 어쨌든 모든 재산 중에 많은 영역이 부동산이라는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한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속도와 노동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속도, 이 둘이 배틀을 뜨면은 당연히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난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인 힘, 철도를 알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자산 증식이 빨라질 것 같은데 파주라는 영역 내에서 내가 혹 거주를 해야만 되는 사정이 있다라면 인구 집중 유발설, 광화문, 강남 일원으로 환승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노선 3호선과 GTX A 노선, 이 두 노선이 어느 일대로 들어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언제쯤 그곳으로 들어갈 것지도 예상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선점하고 존버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소중한 자산은 내가 잠을 잘건 놀건 일을 하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올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